안녕하세요, 유사빌리티 채널입니다. 이 비교는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용 경험에 의거한 아주 주관적인 비교입니다.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서로 이제 다른 폼팩터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만 삼성과 애플 양사가 내놓은 가장 최신의 가장 최고의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두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이폰 11 프로와 갤럭시 폴드 두 개의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스마트폰은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품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접으면 그래도 들고 다닐만 합니다. 어디에 넣어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결국 이제 들고 다니게 되는데 벽돌? 무겁습니다. 이거 들다가 아이폰을 들면은 이렇게 가벼운 핸드폰인지, 사실 아이폰 11 프로도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수 방진이 지원이 안 됩니다. 화장실도 안 들고 들어가요. 커버 글래스 부분과 뒷면 부분에 굉장히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서 신경이 쓰이고 지문도 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폰 11 프로를 사자마자 한번 심하게 떨어뜨렸거든요. 심하게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앞뒤 글래스 부분에 스크래치도 잘 안 나고 내구성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까요? 기준 등급이 최대가 IP68 등급밖에 없긴 하지만 방수 방진이 더 개선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10S 시리즈 쓸 때까지만 해도 되게 여리여리한 갸냘픈 유리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튼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후면에 지문이 묻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깔끔해 보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 이상은 펼쳐서 쓰기보다는 작은 화면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이상한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펼쳤을 때의 그간의 무거움과 답답함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커버 글래스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 모두 다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 갤럭시 시리즈들이 조금 더 과장된 색감을 가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훨씬 자연스러운 색감을 보여줬습니다. 안에 지문이 좀 많이 묻는 거, 이것만 빼면은 참 좋을 텐데 가운데 주름 같은 경우는 조명이 굉장히 세거나 이제 햇빛이 있는 강한 곳에서 주름을 보면은 딱 눈에 들어와요. 거슬리는데 밝기를 높이거나 정면에서 바라보거나 할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래 쓰면은 주름이 좀 더 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처음 샀을 때와 지금과 주름의 깊이라든지 주름의 골이 더 커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햇빛이나 강한 조명 아래에 있어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밝게 잘 보입니다. 전에 10S는 좀 답답하게 안 보일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11 프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금 올드하게 느껴지는 게 아이폰 10 이후로 디스플레이 사이즈나 디스플레이의 어떤 외형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약간 구식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잘 안 바꾸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 앱 개발에 맞춰놓은 해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아이폰을 쓰시더라도 그 아이폰에 맞는 최적화된 화면비를 보여주는 게 제품이 주는 그 사용자 만족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깔끔하게 잘 보여지냐 혹은 안 보여지냐, 이거는 그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은 지금의 5.8인치, 6.1인치, 6.5인치 그리고 이 해상도들을 계속 고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아이폰에 있는 지금 노치를 점점 줄여줌으로 인해서 해상도의 변화는 주지 않고 그런 제품들을 출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A13 바이오닉 칩과 스냅드래곤 855, 램이 4기가냐 12기가냐 이런 수치와 관련한 평가보다는 그냥 쓰면서 제가 편했고 불편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멀티태스킹을 하게끔 만드는 이 디스플레이가 진짜 저는 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3개의 멀티태스킹 창을 띄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4개의 앱을 팝업으로 더 띄울 수가 있습니다. 느려지거나 버벅거리는 것도 없이 굉장히 앱들이 잘 구동이 됩니다. 정말 3개의 앱 정도까지는 충분히 뷰어와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태블릿 PC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겠죠.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홈키로 나간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들어가면은 그냥 앱이 리프레시가 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는 계속 구동이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은 공통적으로 습관성 뒤로 가기를 연타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거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해도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뭐 휴대폰이 버벅거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습관성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더라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이 아예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앱 리프레시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는 램 용량 때문이라고 추정이 돼요. 4기가밖에 안 되는 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뒤로 가기 버튼은 사실 애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시스템 리소스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램이 뭐 많아서 좋고 램이 부족해서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적화란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최적화에 희생된 부분이 멀티태스킹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멀티태스킹이 안 되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카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 일인지 멀티태스킹을 진짜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기기 간의 연동성 및 확장성.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스마트폰 딱 한 개만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갤럭시 폴드를 포함해서 안드로이드는 전체적으로 확장성이 좋고 개방되어 있는 플랫폼이에요. 지금 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단축키나 이런 것들도 뭐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키보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래전부터 마우스 지원을 해왔고요.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의 서드파티 액세서리부터 굉장히 비싼 서드파티 액세서리까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 장점이 때로는 그 반대로 되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누군가에게는 다양한 제품들과 그리고 앱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내고 설치하고 구매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고관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저관여자들에게는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몰라서 못 쓰는 기능, 뭐 찾아서 활성화해야 되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과정 자체는 좀 귀찮은 과정이라고 생각 들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제품끼리만 연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애플의 생태계라고 하죠. 애플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장점이지만 애플이 만들어 놓은 나쁜 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어떤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다른 서드파티 앱이나 서드파티 제품들이 껴들 틈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애플 기기끼리의 연동성을 가장 잘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팟이죠. 에어팟 같은 경우는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애플 제품 안에서는 진짜 어떤 제품을 끼워놔도 찰떡궁합으로 정말 좋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서드파티 키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가장 쓰기 편한 거는 스마트 키보드랑 그리고 매직 키보드 시리즈예요. 단순하고 기능적이면서 편리하고 맥 OS에도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요. 선택의 폭이 되게 좁은 대신에 같은 브랜드 제품을 썼을 때 상호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 애플이 갖고 있는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둘 다 잘 나옵니다. 사진은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둘 다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선호하는 색감이 뭐 아이폰이냐 갤럭시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 시에 확실히 OIS가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은 게, 손떨림이 훨씬 더 덜합니다. 이번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저조도 사진에서 진짜 많이 개선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갤럭시가 저조도 사진이 더 잘 나왔었는데,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야간 모드라는 것들을 따로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저조도 사진에서도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굉장히 밝게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이폰 11 프로의 초광각 모드가 갤럭시 폴드의 초광각 모드보다도 더 넓게 찍힙니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 아이폰에서 광각 모드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면 초광각 모드로는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카메라 전환이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광각, 초광각, 망원이 다 조절이 되거든요. 좀 더 세세하게 비교를 하려고 들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 OS가 비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그 아이폰 11 프로와 그리고 갤럭시 폴드 요 두 제품 자체만으로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타 브랜드들이 했던 뭐 트리플 카메라라든지 높은 방수 방진, 그리고 오래가는 배터리, 뭐 디스플레이 밝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개선돼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타가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왔다 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를 더해서 이제 제품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제품인데 가격이 좀 너무 비싸요.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플페이도 그렇고 애플 TV도 그렇고. 그래서 애플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누릴 수 없는데 그 가격을 주고 제품을 사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폼팩터를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제품인데 이 정도 완성도를 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스마트폰에 2개가 되는 무게에 상대적으로 너무나 아담한 이 커버 글라스, 방수 방진도 안 되고 이제 떨어뜨릴까봐 이제 엄청 노심초사하면서 들고 다녀야 되고, 지문도 엄청 많이 묻고, 고장나면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가격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좋은 노트북 한 대 값이죠. 24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 이렇게 사악한 가격까지 단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하나로 합친 7.3인치의 큰 디스플레이를 가졌다라는 거 하나가 굉장히 많은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서 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 제가 이제 이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에 익숙해져 있다가 아이폰 11 프로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되게 큰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작은 핸드폰보다는 큰 화면을 불편하시더라도 선호하시는구나 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인 스마트폰은 갤럭시 폴드입니다. 이유는 갤럭시 폴드가 주는 새로움이 굉장히 즐겁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아이폰은 제가 쓸 때마다 항상 새로움을 줘서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예쁘고 잘 다듬어서 기술력이다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굉장히 쓰기 편한 기능이다 라고 쉽게 풀어서 주는 게 너무나 좋고 만족스러웠는데, 지금에 있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좋은 휴대폰이죠. 사용자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휴대폰인데 새롭거나 즐겁진 않아요. 그에 비해서 그 갤럭시 폴드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것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만족감이 되게 컸어요. 단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감성적으로 제가 삼성의 제품에 끌려본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애플도 이제는 안정적이고 판매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좀 고객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미지 리더로서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고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혁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혁신이 막 진짜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고 새로운 기능, 뭐 새로운 판을 뒤집어 엎는 이런 것들만이 혁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더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이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거,
이것도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플에게 있어서 뭐 기술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그런 혁신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